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웹 개발에서 URL을 다루는 일은 참 빈번하게 발생하죠. 프론트엔드에서는 URL로 다른 웹페이지로 링크를 걸고 CSS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오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백엔드에서는 요청 URL의 경로에 따라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URL의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온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처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 주소를 좀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의 URL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URL을 일반 문자열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URL 문자열은 엄격한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문자열로 다루듯이 다루면 버그가 생기기 쉽죠. 따라서 URL에서 특정 요소를 추출하거나 조작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브라우저와 Node.js, Bone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서는 URL API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웹 표준 API를 이용하면 웹 주소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자바스크립트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URL API는 크게 웹 주소를 다루기 위한 URL과 쿼리 스트링을 다루기 위한 URL 서치 파람스로 나눠지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URL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URL 서치 파람스는 후속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URL API를 사용하려면 우선 URL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URL 생성자에 문자의 형태의 웹 주소를 전달하면 URL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오른쪽 브라우저 콘솔에서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니까 new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URL이라는 전혀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웹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URL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RL 생성자는 자동으로 URL 인코딩도 해주기 때문에 웹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다국어나 특수문자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new URL,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웹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 속성을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한글로 파일 이름이라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패스네임 속성에 이렇게 URL 인코딩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RL 생성자는 인자로 넘어온 웹 주소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웹 주소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가 new URL이라고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웹 주소가 아니죠. 이런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fail to construct URL이라는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면 invalid URL이라고 나옵니다. 즉 인자로 제공한 이 문자열은 URL의 표준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URL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URL 객체에는 URL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속성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각 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웹 주소를 가지고 한번 URL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URL이라는 변수에 new URL로 생성자를 호출하는데요. 인자로 이 웹 주소를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 URL 객체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프로토콜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HTTPS가 얻어지는데요. 여기 URL을 보면 제일 앞부분이죠. 이렇게 URL의 맨 앞부분인 HTTPS 콜론은 스키마 또는 프로토콜을 나타내는데요. 즉 브라우저가 웹 서버와 접속할 때 사용해야 할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지만 웹에서는 보통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는 HTTP 콜론이나 또는 좀 더 안전한 HTTPS 콜론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콜 다음에는 이렇게 슬래시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mple.org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통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URL 객체에서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example.org가 나오죠. 호스트 네임은 이렇게 사람이 읽기 쉬운 도메인 네임이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IP 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호스트 네임 뒤에 이렇게 콜론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포트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URL 객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8080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을 현실 세계에 비유하자면 이 호스트 네임이 아파트 한 동이고 이 포트를 각 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하나의 서버에는 여러 개 출입구가 있고 각 출입구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포트로 접근할 경우에는 URL에서 이 포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는 80 포트,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는 443 포트가 기본 포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콜론 8080을 붙이지 않았다면 마치 443 포트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프로토콜,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마지막으로 포트,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를 묶어서 흔히 오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URL 객체에 오리진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접근해 보면 이렇게 프로토콜과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함께 얻을 수 있죠. 이것은 브라우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출처로의 HTTP 요청을 제한하는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 즉 CORS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origin 다음에 나오는 /f/bar 이 부분은 경로명, 즉 pathname이라고 하는데요. URL 객체에서 이렇게 pathName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f/bar을 얻을 수 있습니다. pathname은 서버에서 해당 리소스가 어디에 위치한지를 나타내는데요. 과거에는 실제로 서버의 하드드라이브 내에서 물리적인 파일의 경로를 사용하고 그래서 경로 맨 뒤에 파일 확장자까지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웹서버의 자체적인 라우팅을 통해서 논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pathName 다음에는 이렇게 question mark가 있고 그 다음에 query str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말로 search parameter, 즉 검색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URL 객체에서 이렇게 search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접근하시면 이렇게 question mark를 포함한 query strin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query string은 웹서버에서 분석하여 요청할 리소스를 응답하기 전에 다양한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비단 검색뿐만 아니라 필터링, 페이지네이션, 정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통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키 1, 밸류 1,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키 2, 밸류 2, 그 다음 또 and.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의 키와 값의 쌍을 검색 매개 변수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URL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이 샵 기호 다음에 나오는 문자열은요, 다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앵커라고도 하고 해시라고도 하고 프래그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URL에 보면 이렇게 해시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해 보면 이렇게 샵 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해시는 리소스 내에서 특정 부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며 긴 컨텐츠의 목차를 구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 내에 해시가 붙어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웹페이지의 특정 섹션으로 자동으로 스크롤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시는 다른 URL의 구성 요소와 달리 클라이언트에서만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서버로는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바라겠습니다. URL 객체의 속성은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쓸 수도 있는데요. 특정 속성을 갱신함으로써 아주 쉽게 새로운 URL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URL에 패스 네임 속성을요, 이렇게 /new라고 한번 설정을 해줘 볼게요. 그 다음에 URL에 이렇게 href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을 통해서 URL의 전체 문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위에 /foo/bar 부분이 이렇게 /new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URL의 해시 부분을 이렇게 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URL에 href를 다시 접근해 보면요, 이렇게 해시 부분이 원래는 뱅이었는데 뱅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포트도 바꿔볼까요? 그러면 URL의 폴트를 변경해 주면 되겠죠? 이 값을 1234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URL의 href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포트가 1234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URL의 오리진 속성은 읽기 전용이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른 속성처럼 새로운 값을 할당하더라도 URL 객체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URL의 오리진을 제가 이렇게 왼쪽에서 복사해 와서 한번 이렇게 HTTPS 대신에 HTTP를 사용하고요. 호스트 네임을 도메인 네임 대신에 IP 주소를 사용하고 이렇게 포트 번호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URL에 href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오리진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RL 객체에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도 있는데요. 이전에 살펴봤던 href 속성 대신에 쓸 수 있으며, 차이점이라고 하면 toString으로는 값을 읽을 수만 있으며 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이렇게 URL이라는 변수에 new URL 그리고 주소로 이렇게 JSON placeholder라는 인터넷에 공개된 API 주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요, 이렇게 제가 new URL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넘겼던 웹 주소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RL에 href 속성을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고요. 단지 URL href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사해 와서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2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URL href로 호출해 보면요, 이렇게 맨 뒤가 2로 바뀌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URL에 toString을 호출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URL 객체가 toString 메서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원격 API를 호출할 때 많이 사용되는 fetch 함수의 인자로도 바로 넘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요, fetch 함수로 호출할 때 이 URL 객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n response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JSON 함수로 호출해서 또 then,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것을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API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RL 생성자의 두 번째 인자로 베이스 URL을 넘기면 첫 번째 인자로 절대 또는 상대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실습을 해보면요, 이렇게 URL1이라고 하는 변수에 new URL이라고 하고, 첫 번째 인자로는 이렇게 xx라고 하고,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베이스 URL을 넘길게요. 그 다음에 URL1에 href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베이스 URL과 오리진은 동일한데 뒤에 패스 네임이 foobar가 아니라 이렇게 xx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인자로 제가 절대 경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foobar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이렇게 /xx가 바로 붙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url2라는 변수에 /xx가 아니라 그냥 xx를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url2의 href를 확인해 보면요, 이번에는 foo는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xx가 붙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인자로
상대 경로를 명시했으니까 이 path name의 마지막인 bar 부분만 xx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번에는 URL 3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점점 슬래시 xx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그리고 URL 3에 href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x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이 foo bar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점점의 의미는 폴더를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bar가 현재 위치였는데 이 foo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 foo가 이렇게 xs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현재 브라우저에서 열린 URL을 기준으로 다른 URL을 만들 때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new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ew UR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소 부분을 제 블로그에 다른 글의 주소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js-window-fetch라는 주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 URL로 윈도우의 로케이션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의 웹페이지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절대 경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현재 path name이 완전히 대체가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new URL에 href 속성을 보면요. 이렇게 제 블로그의 다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케이션에 assign 함수를 사용해서 이 글로 이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로 new URL을 넘기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URL에 대한 핵심 개념을 짚어보고 자바스크립트에서 URL 객체를 통해 안전하게 웹 주소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URL 객체를 통해서 URL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search 부분은 여전히 다루기가 까다로운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URL API의 다른 부분인 URL search 파람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